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좀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게을른 건 아니고요. 다른 일로 좀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가 몇 분이 좀 구독했다가 취소한 것 같습니다. 다시 좀 돌아와 주세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얼마 전에 블로그에도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지금은 라이브 비대면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많이 좀 발달됐고, 이제 학습자도 그 강사도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적응된 것 같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전 딜레마에 좀 있다고 봐요. 딜레마가. 그에 대해서 오늘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 교육을 하면서요. 대면 교육 때 사용했던 방법을 비대면 교육 때 그대로 재현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대면 교육 때는 안 썼어. 그런데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는 꼭 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면 교육 때 사용하지 않았는데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 꼭 써야 돼.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이런 부분이 없잖아 지금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하려면 교육 참가자 학습 환경을 고려해야 됩니다. 최소한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학습자 손에는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대신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태블릿이나 노트북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교육 툴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가급적 노트북, 그 다음에 핸드폰, 이 두 가지가 사실 필요합니다. 노트북이 안 된다면 뭐 어쩔 수 없죠. 태블릿이라도. 왜냐면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 효과적인 교육 툴이 노트북에서만 작동되는 게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작동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핸드폰으로 작동 안 되는 건 노트북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참가자의 교육 환경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강사 입장에서는요. 강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모니터가 3대는 필요해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 강의할 때 쓰고 있는 모니터입니다. 왼쪽에 노트북이 메인이고요. 그 다음에 큰 모니터가 주로 강의할 때 보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보조 모니터입니다. 그러니까 참가자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모니터를 통해서 제 강의 자료하고 그 다음에 그 채팅방을 열고요. 왼쪽에는 이제 강의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들이 구동되는 실질적으로 그 노트북에 있는 화면이 실질적으로는 그 교육생에게 송출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교육생들은 나를 어떤 화면으로 보고 있는가, 그 모니터용으로 별도의 태블릿을 하나 추가합니다. 그래서 강사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태블릿 한 대,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모니터 추가로 2대. 그러니까 화면으로는 최소 3개 화면과 태블릿이 좀 필요합니다. 딜레마가 또 이런 게 있어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장점은 대면 교육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함이에요. 대면 교육의 장점이 뭡니까? 교육 참가자하고 강사 간의 상호 교감이에요. 주고받고, 표정 보면서.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할 때 바디랭귀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궁금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쉬워하는지, 만족하는지, 짜증을 내는 건 아닌지, 지루하진 않는지, 졸진 않는지, 이런 거를 바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라이브 비대면 교육도 대면 교육의 효과를 내려면 교육 참가자의 화면이 보여야 돼요. 근데 카메라 끄고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점은 지양해야 된다.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려면 부득이하게 화면을 오픈해야 된다. 근데 참가자 입장에선 내 배경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나의 민낯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 적어도 라이브 비대면 교육 시간이 사전에 공지되었다면 마치 회사에 출근하는 것처럼 그런 입장에서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참가한다면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뒤에 벽면, 하얀 벽면을 대고 송출돼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왜 화면을 끄는지 이게 참 딜레마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학습 효과는 무한이진 않아요. 모든 것 다 해결 못합니다. 인식 수준의 변화, 이해 수준의 변화, 낮은 수준의 행동 변화. 예를 들면 뭐 골프채 같은 경우 뭐 잡는 거, 그립 잡는 거, 공 잡는 거, 아니면 주요 기능에 대한 버튼을 누르는 거, 다루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야 뭐 쉬운 건 돼요. 행동 변화까지도. 그렇지만 난이도 높은 건 어렵죠. 자세를 교정해 준다? 사실 쉽지 않아요. 만약에 자세 교정 같은 것들을 원하다 피드백,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하려면 사실은 교육생이 셀카로 찍은 동영상을 강사한테 보내서 강사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는 가능하겠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효과가 무한정이지 않다. 인식 수준의 변화와 이해 수준의 변화는 충분하다. 그래, 그 정도까지는 사실은 뭐 무난은 해요. 근데 그 이상을 추구하려다 보니까 어려움 생기는 건 아닌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요, 아무리 코로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 정도만 되면은 면적의 3분의 2만 채우면 된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한 20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대면 교육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전제 하에서. 그런데 굳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하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면 교육이 필요한 것은 대면 교육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방역 수칙에 따라서도 일정한 단계에서는 충분히 대면 교육이 가능하다. 그것이 부득이할 때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학습 효과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의 선정은 교육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교육 내용은 결국 교육의 학습 목표 연동이 됩니다. 따라서 학습 목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굳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맞게끔만 하면 돼요. 굳이 어려운 라이브 비대면 교육 방법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게 카메라가 없으니까 서로 얼굴을 보고 못하니까 답답해요. 제가 모르셨습니까? 질문 드려도 어떤 상태인지를. 그러니까 카메라를 켜자는 겁니다.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하려면. 저 혼자 지금 열받는 것 같습니다. 흥분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대면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머지않아 대면 교육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낮으면 대면 교육도 돼요. 사실 지금도 할 수는 있어요. 소수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애당초 교육이론이 소수라면 대면 교육 가능해요. 근데 그 대면 교육을 효과를 높이려면은 사전 사후 교육도 이제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사전 사후 교육 때를 또 뭐 이러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왜? 라이브 비대면 교육도 가능하니까. 라이브 비대면 교육은 향후에는 이런 관점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메인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본다면 사전 사후 교육도 고려해보자. 굳이 모일 필요는 없다. 라이브 비대면 교육으로 하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쓸 수 있는 교육 방법, 효과적인 교육 방법들이 이제 생겼어요.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면 교육 때 이 방법을 쓸 수 없는 건가? 아니죠. 교육 참가자가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핸드폰을 이용하든 또는 뭐 노트북을 이용하든 활용하면 되는 거죠. 저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사전, 사후 교육의 효과적 교육 방법으로 제안을 해드린 거고요.
라이브 비대면 교육 때 썼던 좋은 교육 방법이 있다면 대면 교육 때도 한번 적극 도입해 보는 것도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면 교육이 재개가 된다면 과거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교육과는 전혀 지금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교육 방법들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이제는 참가자 교육생들이 거기에 많이 지금 참여했던 경험도 있는 거고 강사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한테 말씀 싶은 거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의 장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다. 그 몇 가지 고려한다면은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서 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효과, 그거를 굳이 라이브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거기에 따른 무리한 교육 방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 참가자의 교육 환경, 최소한 핸드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되고 수강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이 있어야 된다. 강사한테는 모니터가 3대 정도가 있어야 자기가 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을 최대한 구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 비대면 교육은 향후에 대면 교육을 했을 때 사전 사후 교육의 방법으로서 괜찮다. 그 다음에 부디 교육 참가자는 라이브 비대면 교육할 때 화면 좀 개방 좀 하자. 그래서 강사와 서로 소통, 교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교육 참가자가 100여 명 돼요. 그럴 경우는 아무리 카메라 오픈을 해도 한계는 있지만 교육 참가 인원이 많지 않을 경우라면 화면 개방은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신 분 얼굴 못 보니까 이렇게 답답하지 않습니까? 자, 라이브 비대면 교육에 대한 저의 딜레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뭐 여러분 평소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 고민에 대한 생각이 또 타당하다 싶으면 하시는 일에 반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뵈었나요? 아무튼 반갑고요. 자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